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 번째이자 첫 평양 정상회담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로 확정이 되면서 잠시 멈춰섰던 한반도 평화의 움직임이 다시 시작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는데요. 북미 간 교차 국면이 뚫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내용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차가 많이 밀리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버스 전용 차선에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 직접 네. 모시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전화 연결했습니다. 예. 자, 정의용 실장이 오늘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내용이 크게 4개입니다. 제가 이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북한이 2박 3일 정상회담 한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대화를 계속하겠다.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하겠다. 정상회담 전에 이런 얘기는 언론에 많이 보도돼서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게요, 교수님.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한 그 타이밍과 의미 또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김정은 위원장도 발벗고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는 현재 한반도 운전자로는 상당히 그동안 강조를 하고 있었죠. 이번에 예. 여실히 그 운전자 역할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북미 간의 관계가 교착이 될 때 그 남북 정상회담을 북미 정상회담보다 먼저 열어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그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예. 북한의 경우도 보통 이제 비핵화 문제, 핵 문제는 미국과 협의를 하고, 네. 한국과는 좀 사회문화 교류나 경제 협력은 한국과 얘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투 트랙을 택해 왔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비핵화를 고리로 한 이제 북미 간의 문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전반에 대해서 한국을 우리를 완전한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지금 특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의사를 김정은 위원장의 의사를 전 세계에 지금 대리로 전달을 지금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상태에서 보면은 한반도 운전자론의 역할을 지금 한국 정부가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특사를 보내서 이제 교착 국면을 풀려고 하는 그 정책적인 노력이 좀 많은 성과를 좀 거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만 이 우려스러운 거는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이번에 저희 특사단이 방북한 게 9월 5일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지난 그 3월달에 특사단이 갔던 게 3월 5일날 딱 6개월 만의 일입니다. 예. 근데 이제 혹시 6개월 주기에 어떤 악순환 사이클이 생기진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뭐냐면은 대북 특사가 다녀온 이후에 그 후에 4월 27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리고 네. 중간중간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좀 엎치락뒤치락하던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또 남북 정상회담이 견인을 해서 북미 정상회담 6월 22일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예. 그 이후에 이제 북미 간에 다시 교착 상태가 한 2달 이어지다가 지금 다시 이제 9월 5일이 된 건데요. 이번에 다시 처음 3월 5일의 상황 첫 단추로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우려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특사 이후에 이번에 좀 다음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중간중간 또 북미 고위급 회담들이 있고 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근데 그 후에도 다시 교착 상태를 맞게 되고 하는 그 사이클이 혹시라도 재현되지는 않아야 하겠죠. 그 재현되지 예. 않도록 하는 그 정상들의 그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 이제 앞으로 비핵화 프로세스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우려가 틀렸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예.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성과와 우려를 짚어주셨는데 이번에 한국이 좀 완전한 파트너로 인정을 받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는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이제 북미 간 협상이 잘 진전이 돼야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의지에 대한 어떤 의문들이 제기된 데 대해서 좀 답답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한 2중의 어려움에 좀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국제사회가 자신의 비핵화 의지를 지금 신뢰하지 않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 답답함을 이제 토로를 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지금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속도를 공무원들이 좀 못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최고 지도자는 확고한 비핵화 의지 그리고 이제 경제 개발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이제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이제 그 북한의 이제 공무원들이 그 최고 지도자의 속도를 지금 못 따라오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한 답답함도 굉장히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월달 내내 현장에 가서 계속 이제 버럭버럭하면서 그 현장 시찰들을 했던 게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이제 이중의 어려움이 있을 건데 아마 그럴 겁니다. 북한 내부적으로도 그 관료 사이의 특성상 그 비핵화를 하자고 내가 책임지고 이끌어 가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비핵화를 하지 말자고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도 없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혼자 좀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뭐 끌고 나가야 하는 그런 최고 지도자의 그 외로움, 어떤 어려움들이 지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정의용 실장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 네. 자, 동시행동의 원칙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원하는 동시행동은 뭔가? 그게 바로 종전선언인가? 또 미국은 원하는 게 뭐 핵리스트 먼저 제공인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 지금 동시 행동을 원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종전 선언을 이게 정치적 선언이다.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종전 선언을 바로 좀 해달라. 그럼 이제 우리도 더 비핵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이제 미국 측에서는 어쨌든 핵시설 신고로부터 시작되는 그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맞물려서 지금 한 2달여 교착 상태로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해리스 주한 미 대사도 해리스 주한 미 대사의 경우도 그 핵의 그 신고 검증 태기 3단계 중에 그 신고의 초기 단계를 해주면은 거기에 이제 종전 선언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다음 단계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의회 청문회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 두 개를 좀 주고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좀 미국의 어떤 대미 메시지를 전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서 무엇을 주고받을지 이제 아마 전달이 됐을 것이고 아마 구체적으로 좀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 시각으로 보면 아직 거기는 이제 새벽 시간이고 우리 시간으로 이제 밤이 되고 하면은 그 미국에서 국무부나 백악관의 공식 입장들이 조만간 좀 나오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 이제 미국의 반응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일정도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18일부터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한반도 정세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반응도 있고 부정적인 입장도 분명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끝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예, 뭐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결국에는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그리고 북미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까지 끌고 나가는 중요한 이제 변수가 되었는데, 이게 좀 상당히 좀 역사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게 남북 정상회담,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이 늘 북미 관계의 종속물인 것처럼 우리 많이 생각이 되어 왔고 역사적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비핵화 문제라고 하는 것도 사실 과거 정부에 있어서도 거의 중국 외주론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중국의 이제 해결을 양도하는 모양새 이게 뭐 주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한 아쉬운 면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것을 이제 일거에 좀 털어내는 그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필요한 여건들을 좀 만들어 나가고 한반도 비핵화를 견인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되는 그런 모양새들을 지금 2018년도에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그 효과를 좀 발휘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하고 이제 결국엔 한반도 비핵화로 나아가는 이제 새로운 전기가 좀 마련되길 기대를 합니다.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상황이 예전에 그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의 의사결정 과정이 아니라 실무급, 차관급에서 늘 이렇게 실무 협상을 하던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정상들 간에 이제 합의를 하고 하는 그런 탑다운 방식으로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패러다임이 좀 제대로 기능을 하는 모습을 이번에는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